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의원이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105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5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횡성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주요 내용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건입니다. 사업 목적을 설명드리면 자원봉사의 종합적 컨트롤 타워로서 공가적 역할을 수행할 자원봉사회관을 건립하여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5년 7월 공사 착공, 2026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건립 위치는 횡성읍 우파리 375-6번지 1원의 대지 면적 218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자원봉사 회관의 주요 시설은 사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으로 건축 연면적 110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공사비와 용역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일반 입찰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 8월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에서 공유재산 규모와 부지 매입,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결되었고 금년 4월 자원봉사회관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건축기획 용역에 따라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 대상지에 대한 토지 인도 쟁송이 끝남에 따라 10월경 협의 매수 방식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11월부터 건축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운암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공원, 산책로 등 휴게 공간과 경관을 특화하고자 운암정 부지를 포함한 문화유산 보존지역을 매입하여 성강 아트뷰 경관사업 1차 사업으로 운암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5년까지이며 대상 부지는 횡성읍 우파리 378의 10번지 외 10필지로 그 면적은 61,547제곱미터이며 부지 내 건축물 9동을 매입 예정이며 부지 매입비는 가감정가 기준 21억 원이고 협의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경관개선사업 기본 구상 용역을 마쳤고 같은 해 11월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 금년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으며 근본 추경에 매입비를 반영하였고 10월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고 2025년 1월부터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쪽입니다. 문화공원 기본 구상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차고지를 조성, 운전원들이 사기 진작 및 편의 제공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 기간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49의 2번지입니다. 사업 부지 면적은 945제곱미터이며 사무실과 화장실 및 주차면수 13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 9천이 소요될 예정이며 협의 매수로 취득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대상지 현황 및 사진, 관계법령은 부침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토지재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본 계획안은 2024년 8월 1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특위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권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권은 자원봉사의 종합적 컨트롤 타워로서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봉사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횡성읍 우파리 375-6번지 1원에 총사업비 55억 원의 자체사업비로 건물 연면적 1100평방미터, 건물 1동 지상 2층의 규모로 2024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연접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였고 2023년 11월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24년 4월 제1차 횡성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취득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횡성군 자원봉사센터 건립권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2022년부터 부지 매입을 준비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해당 토지 매입이 안 된 사유와 매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운암 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권은 지역 문화유산인 운암정을 활용하여 횡성군의 문화중심지 역할을 갖추고 운암정 부지를 포함한 문화유산 보전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운암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1억 원으로 횡성읍 우파리 378-10번지의 10필지 61,547평방미터를 비롯해 건축물 9동을 협의 매수하여 주차장 및 산림경관 정비, 문화정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취득 대상은 2023년 3월 섬광 아트뷰 경관 개선 사업 기본 구성 용역을 완료하고 23년 8월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4년 4월 제1차 횡성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4년 7월 제3회 횡성군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취득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조성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비 9억 원으로 횡성읍 읍상리 49-2번지 1필지 945평방미터, 건축물 2동 54.85평방미터, 주차장 13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취득 대상은 일건당 취득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하이며 취득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 대상으로 24년 7월 제3회 횡성군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취득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및 매입 면적이 증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권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가 보건복지타운에 계속 있죠,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강의실도 같이 쓰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고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원봉사센터 애로사항도 애로사항이지만 또 네. 보건소에서도 공간 그렇죠. 활용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그렇죠. 같이 있었습니다. 쓰다 보니 예. 또 이제 별도의 이렇게 건립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또 사기도 앙양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동안에 우리 그 도내 시군에 그 지금 자원봉사회관에 별도로 건립되어 있는 그런 시군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그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예, 죄송. 네. 네네. 그 자료를 좀 파악해서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뭐 있는 데도 있고 뭐 전체적인 건 본 의원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원봉사회관 건립 부지가 그 신축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차 공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주차 공간 확보는 뭐 예, 저희들이 그 됐나요? 대상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네.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네. 공간을 배치하더라도 주차 공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봉사자들의 왕래가 많을 예, 것 예. 같아서 주차 공간이 좀 확보가 좀 넓게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라도 충분하지 않으면 대체 부지라도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건립 예정지 보니까 그 인근에 아파트 신축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 아파트 그 진입로 그런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건립 부지하고의 뭐 어떤 마찰이나 예. 이런 문제는 없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그 뒤에 도로는 네. 이미 아마 계획이 돼 있고요. 네. 그 옆에 지장되지 않게 건물이 배치되는데 공교롭게도 주 건물이 배치되는 데가 지금 업소를 운영하는 그 지역이었는데 네. 다행히도 그것이 임대 임차인 간의 그 권리금 쟁송이 있었는데 해결이 돼서 9월 네. 중에까지 퇴거가 되도록 이렇게 다 합의가 돼서 아마 토지재산과에서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로. 네. 그 이제 그 자리가 참 좋단 말이죠. 본 위원장이 거기를 많이 왕래를 하는데 자리가 상당히 좋은데 이제 지금은 2층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를 혹시라도 층수를 좀 확대해서 어떤 유사단체랄까요? 동동단체들이 좀 다 입주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안은 좀 검토가 된 게 있나요?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설계를 하고 지금 건축 비용이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부분이라서 예. 하면서 염두에 둬서 아마 증축을 할 때 저 문제가 없도록 좀 한번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자원봉사의 그 기능에 좀 한정돼서 저희들이 강구하고 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층으로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처음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그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승인을 받았던 건이시죠? 토지재산과장님 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토지재산과장님. 네, 과장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최초에 매입을 할 때는 아파트 부지를 염두에 뒀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의 집단화, 효율화를 위해서 그 앞부분이 이제 공유재산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제 확장하는 개념, 효율화, 어떤 규모화를 하는 개념으로 저희 토지재산과에서 이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취득을 준비를 하던 의결을 받아서 준비를 한 이후에 그 아파트 부지로 이제 허가민원과에서 이제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자원봉사 센터를 넣고자 하는데 자원봉사 센터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자원봉사 센터만 들어가기에는 정말 아까운 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그 지금 땅이 매입이 완료가 됐나요? 지금 그 건물이 예. 자원봉사 회관에 들어설 부지는 지금 10월에 토지재산과가 마주 이렇게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태죠, 지금. 10월에 매입이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정. 전체적인 부지는 매입이 됐는데 예. 거기 일부 이게 그 업소 지금 그 거기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예.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하고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그게 임대 임차인 간의 쟁송이 있었는데 예. 그게 법원 판결이 나서 올해 9월 한 퇴거하기로 이렇게 다 9월에? 예. 그래서 10월에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정리가 다 된 거죠? 예, 그러면? 예. 그러면 그분이 아직 안 나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아직 9월 중에 하여튼 9월 한 퇴거하기로. 법적으로?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그 모든 여건이 거기가 참 좋은 요지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 센터만 네. 계획하지 마시고 다른 우리 지금 군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비좁고 다들 그 원해요. 다른 이렇게 좀 좁아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관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뭐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원봉사 예. 센터도 급하지만 예. 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듣고 저희들도 그런 효율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일단은 자원봉사 회관에 국한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향후 이제 증축이나 등등을 해서 좀 고려해서 설계나 그 건물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그 자원봉사 센터 회관을 짓는 게 이렇게 좀 한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또 옆에 공간에는 또 다른 공공성 있는 그런 건물이 위치될 수 있도록 토지상과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좀 생각 그 건물지 그것만 짓기에는 좀 넓은 길이가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그렇게 예. 효율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 거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네. 다시 쓸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원 의원입니다. 가장 딴 건 아니고요. 예산 문제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군비 100%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거를 도비든 국비든 이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예, 그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대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좀 강구를 해보고 혹시 이런 사업을 공모의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이게 군비 100%로 이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양할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매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건물 짓는 것까지 100% 군비하는 거는 이거는 좀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방면으로 한번 좀 앞서도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처럼 이게 자원봉사 센터로만 국한 짓지 말고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하셔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하셔갖고 한번 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책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운암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은현 의원입니다. 사업 개혁을 좀 보다 보니까 산출 근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산출 근거, 네네네. 매입비 산출 근거. 지금 이 건물 구동 곱하기 공시지가, 네. 시가 표준액 하고 3배 곱하기 3배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3배가 나온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하기 전에는 가격을 산정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이 감정 평가를 해서 뭐 건설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토지 매입을 할 때 통상적으로 가격을 알 수 없으니까 공시지가의 3배 정도가 현시가 정도로 해서 나오는 거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예산 세울 때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3배라고는 했지만 더 될지 모자랄지는 저희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근사치 수준이 아닌가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3배라는 게 지금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찾아본 자료로는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의 한 80에서 90% 정도로 책정이 돼서 그렇게 따지면은 20에서 10% 정도만 올리면은 일반 이제 실거래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3배를 곱하게 한다는 거는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산출한 게 아닌가
그런 게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뭐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돼서 대충 이 뭐 관련된 그 내용을 치면은 그 관련된 자료는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8, 90%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 일반 뭐 사업체에서 하는 거랑 또 뭐 산출하는 거랑 우리 저기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랑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 지금 왜냐하면은 물론 확보는 하셔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 돈 없는 거. 예, 그 돈이 없어서 좀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정 의원님께서 저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실무로서 이렇게 보면 네. 그 제가 보상 업무를 실제 도시교통과에서 보상 업무를 한 2년 정도 이상을 좀 봤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물건이 이렇게 조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물건 조사를 세밀 조사가 들어가요. 네.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이 예산을 확보할 때 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뭐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 계산을 하면 거의 보상하는데 맞지 않을까.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시가 지금 현 시가의 80%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되고요. 여기가 우남정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가 산이기도 하지만 주변 뭐 큰 도로 상황이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지마다 다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뭐 좋은 사업인 거는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만약에 그 예산이 과다 투입이 될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이 사업 자체를 좀 다시 재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네.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차피 우남정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 주변에 지금 행성 군민들이 그 상당수가 이용을 하는데 지금 그 부지 매입 때문에 민원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그동안 그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저희가 좀 허락 없이 설치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참에 우남정 주변을 정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뭐 과다하게 뭐 이렇게 부지 매입비를 세웠다면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뭐 정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가시는 거는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 뭐 이것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선을 좀 그 정립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상가를 뭐 산정하시거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뭐 당연히 그 토지 소유주나 뭐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그러시겠고 또 우리는 아쉬우니까는 그런 이제 뭐 방법을 찾으실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그 운영에 좀 묘가 좀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네. 완전히. 감정평가는 공무원들이 참 입김작용하기 어려운 거고요. 네, 네. 그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평균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기에 무슨 어떤 특정한 금액이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의원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제가 그 보니까 우리 먼저 사전 설명할 때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재산 목록에. 네, 있습니다. 예, 그걸 집어넣은 이유가 뭐죠? 사실은 그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을 때 예.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 못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런데 그날 얘기할 때 상당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려고 경미한 사항이라 그렇게 이게 집어넣었던. 경미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분하고 사전 접촉을 좀 해보셨나요? 아직- 팔겠다는 아직 의사는 있어요?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예, 21억 안에 예, 예.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봤을 때 금액 이 물건을 놓고 평가했을 때는 금액이 그래 크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두기를 아, 보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긴 지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이 살고 있잖아요. 네. 주인이 살고 있는 게 네.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서 또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앞서서 지금 자원봉사회관 그 부분처럼 그런 쟁성에 휘말리면 또 이게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여기서 뭐 특별히 뭐 그 토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은 건 맞고요. 그리고 그 네. 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 뭐 분쟁이 된다면 그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한다면 그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뭐 판단됩니다. 아무튼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 집 사는 게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말씀 저도 그분이 고민됩니다. 이거 우리가 왜냐하면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버티면 방법이 없잖아요. 안 팔고. 그랬을 그리고 경우에는 뭐 금액을 무한대로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액을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고요. 아니 그거야 뭐 그분이 안 팔겠다고 끝까지 우기면 나 10억 주면 팔고 그제 아니면 안 팔아 이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막말로. 뭐 그렇게 되면 재척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 여기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건인가 싶었는데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부지하고 주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오래-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예. 오랜간 노하우에 의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정가 아니 그러니까 이 보상비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주택 하나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은 사전에 본인들이 팔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주택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뭐 전문가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단정 상담을 했기 지셔서 때문에.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토지 이게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네. 최고치를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치 최고 값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다고 해도 상식 수준에 넘어가지는 못할 것 억 같습니다. 단위 이상은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일단은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사항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셔도 될 아니, 건지 왜냐하면 모르겠지만 건물이 95평방미터고 네. 뭐 30평 뭐 채 될까 말까 한 거고 땅 있잖아요, 땅 땅. 면적은 땅 되지. 면적이 95평방미터고 건물 면적이 45평방미터로 돼 있거든요. 네. 그 거기에 생활하는 거주자 이주비로 한다 해도 크게 금액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인원수에 따라 틀리지만 근데 면적 자체가 95평방미터에 건물이 45인데 45평방미터에 아무리 그 단가를 매긴다고 해도 억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 뭐 아무튼 안 팔면 우리가 안 사면 그만이겠지만 그 말씀드렸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거는 어찌나 매입이 돼야지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책임지고 열심히 어찌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알박기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예. 그렇게 의도를 갖고 샀을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알겠습니다.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김정숙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5월 달에 그 대지가 매매가 됐더라고요. 네. 네. 진행하는 과정에는 몰랐었는데 사실은 네. 도지재단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그래서 드리면 이게 매매가 이게 매매가 됐을 때는 조금 이분도 이거를 감지하고 사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에 우리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거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대지까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또 빼셨더라고. 글쎄. 네, 그랬는데 또 갑자기 오늘 보니까 열필지로다가 늘려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이게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예, 예. 몰랐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이참에 할 때 거기까지 포함해야 되는 게 맞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매입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또 알아도 좀 보시고 그렇게 몰랐다 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 작년 2023년도에 이 그 성강 아트뷰 해가지고 용역을 할 때 사실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있었었는데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게 올해 할 때 제가 고기를 놓쳤습니다. 아니 놓칠 게 따로 있지. 그거 죄송합니다. 제일 핵심인 건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올라오게 됐으니까 그래서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절차상에 조금 과장님께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른 부지들은 그분들이 이제 매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요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의회에 올리셔야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좀 곤란하죠,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운암정에는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서 바라봤을 때 정말 보존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가 행성의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런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것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했는데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준비 과정에서 좀 제대로 좀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암정에 거는 시민들이나 이렇게 국민들이 기대가 잘 반영되도록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게요.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좀 하셨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공원부지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가 네. 그러는 행정적인 검토는 네.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고 해서 어차피 공원 개념으로 가니까 이게 도시계획 부서가 이 지정이 되면은 토지 수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 인가고시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건 도시과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토지 매입이 우선적으로 해야지 저희가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되는 것이니까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조성권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예. 먼저 우리 그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그 차고지 조성인데요. 이 차고지 말하자면은 지금 하시는 게 차고지에다가 뭐 사무실이나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이제 건물도 하나 짓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있는 데가 주택 단지예요. 지금 요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요. 예. 주택 단지이면서 또 부지 매입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차를 그 차고지지만 차를 다 댈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사실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뭐 의견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과연 그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물론 과장님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7월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벌써 추경회까지 금액이 이제 올라왔고요. 이제 9억 9천의 그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과연 9억 9천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 비싼 땅에다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가?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도시과장 오면서 이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2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는 이제 한마음복지회라는 단체에서 또 2년을 했고 이번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마음복지에서 할 때도 이제 길거리에 차들이 이제 교통약자 차가 계속 주차하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또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또 장애인 복지관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일정 부분을 그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을 이제 같이 쓰다 보니 이게 이제 사무용 공간이 부족해서 휴게실조차 지금 이렇게 조성이 안 돼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이게 이제 별도로 이게 이제 이 사업이 뭐 어느 시점에 가면 없어지는 사업이다 이러면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 늘어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군에서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아예 위탁 줄 때 같이 위탁 주는 게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이 이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모든 사업이 토지 매입이 가장 관건입니다. 이 토지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소유자가 적정한 가격에 과연 이게 그러니까 팔 건가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인데 저희가 이제 그 관내 부동산 매물로 나온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이제 감정가죠. 감정가에 맞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매물 나온 게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치가 적당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를 좀 선정하게 됐고요. 실제 또 이제 그 현재 9대를 운영하면서 12명 그러니까 그 사무원까지 13명이 이제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는 한 2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부지라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이제 그 위에 그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그 공영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 뭐 이렇게 한 12대 뭐 요 정도면 주차가 가능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위치를 좀 선정하게 됐고요. 이 가격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도시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행성이 생각보다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변두리로 나가도 실제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매입을 할 수 있는 형편이고요. 또 매물로 나온 부분들을 저희가 감정가하고 이렇게 감정가가 나올 만한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매물가를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당히 한 뭐 3배, 뭐 이렇게 2배 이상 매물가로 나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위치가 또 활용하는 면에서 또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면에서 상당히 위치가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고요. 조금 사실 시내 부분이고 주택가다 보니까 조금 뭐 다른 지역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 비싼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싸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행성이 지금 여기 인근에 보면은 뭐 300만 원도 가고 이쪽 앞들로 가면 뭐 500만 원도 가고 이러는데 그 기준이 조금 뭐 비싼 면은 있지만 그래도 위치상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물론 이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거지만 교통약자가 어디까지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미리 예약을 해서 어디까지 좀 뭐 차를 이제 어디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가면은 그 위치로 가는 것인데 굳이 주택가에다가 이 교통약자 이 차고지가 조성이 돼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준비 기간이 짧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좀 꼭 이런 시가지가 아니라도 조금 약간 변두리라도 이런 차고지는 조성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이제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또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 이제 그 지역이 관리 지역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뭐 농림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상당히 밟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농경지를 저희가 매매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또 공시가의 30%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관리 지역, 시내 지역에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는 부분이 사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시가지를 지금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농림지역이라 해서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변경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네. 절차가 뭐 한 1년 이상 걸리니까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듭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은 해야죠. 그러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차고지 조성하는데 1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과연 이거 이해가 갈까요? 횡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굉장히 비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 한 대 주차하는데 엄청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뭐 9대라고 만약 계산하면은 거의 1억 가까이 드는 땅 위에 차가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 거거든요. 이제 주차면 수가 뭐 13면으로 한다니까 그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땅에 이 차고지를 조성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저도 이제 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최소한 20대 이상의 주차 면적이 필요한데 그러면 또 땅을 더 큰 땅을 사야 되면 사실 소요 비용이 저희가 이제 대충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 매입비해서 6억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비인데요. 이제 공사비는 어차피 뭐 어디다 해도 얼마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6억이라는 그 토지 매입하고 그런 부분인데 외곽으로 나간다고 해도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아무리 외곽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4억 이상, 5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면적의 차이는 좀 있겠죠. 네네. 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장기적으로 보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10세대 가지고 이게 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횡성군에 지금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요. 그러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그 기회도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그 부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면 또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인 네.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인지 전 이제 말씀하시는 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실 6대였어요 이게. 네. 근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9대로 저희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차 공간 이런 부분에서는 3대 정도의 여유는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어떤 법이 바뀌어서 또 증체가 되지 않는 한은 뭐 그래도 당분간은 몇 년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장기적 한 10년 안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뭐 어르신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등급 판정을 받아서 이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늘어난다고는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6대에서 9대로 늘어난 거 보세요. 그게 법이 바뀌어서요. 예. 이제 150명 한 대에서 100명당 한 대로 바뀌다 보니까 9대가 네. 된 겁니다.
예. 글쎄요, 과장님은 이걸 꼭 하셔야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 의원 입장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서로 조금 예. 이제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요, 본 의원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떻겠나, 좀 더 알아보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요.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사업들이 거론이 됐을 때 빨리 추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이걸 질질 이렇게 하면서 기간을 가지고 이제 외곽으로 나간다면 최소한 뭐 관리계획 승인이나 아니면 이런 지정고시 다 받고 이런 절차를 받으면 1년 안에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년, 1년 반에서 2년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빨리 해소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근데 그쪽 장애인 복지관 쪽이 뭐 여유가 있다라면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거기도 뭐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해 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거론이 됐을 때 바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게요. 뭐 주차 문제는 뭐 복지관뿐만이 장애인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성군 전체가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급하게 너무 추진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좀 우리 이게 군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0억에서 1,000만 원 빠지는 9억 9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차고지인데, 차고지를 과연 10억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시내 주택단지에다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끝으로 저는 이것으로 저는 조금 생각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병아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유병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 의견이 좀 틀려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시간이 없으시다고 이제 하시는데, 사실 이 차고지가 사실 급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본 의원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치가 이제 도심이고 또 골목이고, 그래서 이 차고지라는 명칭도 사실은 그 격에 안 맞고, 그래서 좀 외곽으로 약간 좀 나가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제 부지가 없다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6억이 이제 반은 토지고 반은 이제 주택인데, 그리고 주택 매입권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는 돈이거든요. 그 조금 외곽을 나가면 또 넓은 부지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이제 부지가 없다 이런 말씀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지가 뭐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부지는 뭐 어디든지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물, 그러니까 그걸 파느냐 안 파느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외곽으로 가도 뭐 저희가 살려고 생각하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토지 협의가 과연 쉽게 되느냐 안 되느냐,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뭐 행성 외곽으로 가면 뭐 땅 사면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협의 과정이 상당히 이제 저희가 도시과장 하면서 저도 지금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지만은 가장 힘드는 게, 직원들이 힘든 게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 매입이 모든 게 기초가 돼야 그 위에 뭘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 자체에서 사실 걸림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진척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저희가 감정했을 때하고 맞을 만한 부지가 매물로 나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월하다랄까요?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땅값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도 뭐 몇 가지 저희가 이렇게 자료 조사를 좀 해봤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사실은 감정가를 저희가 못 맞춰줍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 이런 부분을 외곽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못 맞춰주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한번 부딪혀 보신 경우가 있나요 지금? 아마 없으신 걸로 이제 본의는 아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좀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있고 가격도 사실은 뭐 충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과에서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저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냐면 이제 이 장애인 단체 말씀도 들어보면 굳이 급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됐으면 한 말씀도 하시지만 이게 또 의견이 팽배하더라고요. 또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서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천천히 좀 고민을 하시면서 좀 더 좋은 데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뭐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좀 위치가 좀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뭐 부지만 여기 굳이 뭐 고집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부지만 진짜 이게 쉽게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있다라면 저희도 이제 인근에 있다라면 그쪽으로 사실 옮길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부지가 제가 이제 그 도축과장하면서 여러 이렇게 해보니까 이 부지 협의가 힘들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부딪혀 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 뭐 이게 쉽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2억 5천이라는 돈은 그냥 사장되는 돈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부지를 넓은 데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부동산에 나오는 매물들 같은 경우 이제 신축 건물이니까 조금 쓸만한 건물 말고는 사실 부동산 나올 때는 건물가를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그 땅값 거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에 건물가가 뭐 얼마가 반 이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인근 땅값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거의 그 땅만 그러니까 그 땅만 이렇게 조금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2억 4,500, 2억 4,900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건물가가, 취득가가. 토지하고 건물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제 그 기준가라 해 가지고 우리 예. 대장가액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장가액이 그만큼 잡혀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시가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조금 허름한 집들은 사실 건물가를 생각을 안 하고 본인들이 파는 거거든요. 땅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가가 그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땅값은 사실 상당히 싼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건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체 비용이 다 이제 땅값이라고 생각하겠을 때 한 평당 한 180에서 200 정도, 180에서 200 정도 대충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자리를 외곽으로 약간만 옮겨주면 절반 값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저도 좀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기회가 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찌됐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좀 여기는 좀 장소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한 시간상으로 한 5분 정도 안팎에 좀 외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제가 여러모로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하시죠.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 본 위원장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요건은 이제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기존 6대 있을 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사실 컸고요. 이제 세대가 증설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조급한 마음이셨고 또 행정에서 빨리 답을 하셔서 불편을 해소하고 싶었을 그 과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근데 이제 지금 차고지 조성 예정 부지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거기를 몇 번 가서 봤는데 이제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어려워 보인다 이런 판단이 좀 섰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자원봉사회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논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같이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을 쓰는데 어떤 계약 기간이 있나요? 그런 건 아직 없이 그냥 계약 쓰고 기간, 계시죠? 예, 계약 기간. 그러니까 이렇게 촉박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늘고 그럴 경우에 그 주차가 협소할 경우에는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겠다라는 의견도 내셨어요. 근데 참 좋은 의견인데 만일 이제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그 주민들이 어떤 주차 공간이 나중에 또 부족하면 또 다른 민원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 실무진에서도 아마 고생이 많으셔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듣고 보니까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과장님 생각에 따라서 여러 방도로 생각을 하도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정해를 하고 조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지 현황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 도로 기준에서 도로에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도로보다 살짝 이제 높게 조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경사도를 한 2% 정도 주고 이렇게 조성을 했을 때 뒤쪽이 이제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 앞쪽에다가 한 1m 정도의 웅병 치면은 네. 경사도나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제 그 위에 공영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거는 이제 낮에 직원들이 다 이제 출퇴근할 때 차를 가져오면 네. 직원들은 그 공영 거기다 주차장을 대고. 활용하고 네네네. 교통약자 차량만 거기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네네. 얘기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정해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사업 계획 규모에 비해 과다한 토지 매입가가 수요되는 만큼 적정한 부지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심사 결과 총 3건 중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조성 1건을 목록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행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